3대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5대 혁신 산업을 일으키자. 행정수도 특별법, 또 위헌 소지나 뭐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행정수도 특별법이 모든 지위 논란을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국정과제 50번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에요. 이거를 제가 직접 만든 사람이죠. 쓸모 있는 머슴이 되고 싶다. 우리 세종 시민들을 위한. 네, 안녕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더 300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시죠. 조상호 후보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너무 바쁘시죠? 저 인터뷰 질문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중앙정부와의 호흡이 더 중요하고 또 후보님이 강조하시는데 현 최민호 시정과의 비교했을 때 현 정부와의 그 협상력 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후보님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냥 옛말에 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께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우리 국민 주권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네.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 행정 수도인 세종은 현재 중앙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중앙정부하고의 그 협력망 구축이나 운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제가 아마 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또 세종시에서 2012년부터 돌아가신 이해찬 전 총리님 보좌관부터 시작해서 세종시에서 시장, 비서실장, 또 경제부 시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정책하고 공약을 만드는 일을 많이 했고 또 시에서는 집행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생 현장, 시민의 일반적인 삶은 현 시장님보다 오히려 제가 훨씬 더 소상하게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차이점도 좀 있고요. 또 후보님이 강조하시는 게 이제 행정수도 특별법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계속 논의로 넘어갔으나 또 위헌 소지나 뭐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전략을 좀 세우고 계세요? 세종시는 좀 특별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서 신행정 수도를 추진하겠다라는 결정으로 태어난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위헌 결정 이후 저는 굉장히 부당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는 좀 불완전한 지위로 성장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수도권의 인구들이 올 수 있는 대안적 모습을 아직 온전히 보여주지도 못했고 국가적으로도 중앙정부의 대부분은 세종에 와 있지만 또 정치 영역은 서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물론 개헌이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행정수도 특별법이 이런 모든 지위 논란을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7일 날 국토위의 법안심사 소위가 이제 공청회를 열기로 했는데 여야 의원님들이 이미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하실 때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 다만 20년 전에 그 부당한 위헌 결정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여론 수렴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직전에 헌법재판소 소장이셨던 문영배 소장님 같은 분,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 20년이 넘게 지났고 20년 전에는 이제 지도에만 있던 구상이었고 지금은 이미 인구가 40만이고 실제로 행정수도의 사실상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이 도시, 그리고 국회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의사당이 이미 구상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런 불문헌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관습.
그런 위헌 이제 논란은 이번에 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법안 심사 소위 국토위 법안 심사 소위만 잘 마무리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국토위 전체 회의 그리고 법사위 그다음 본회의로 가는 거거든요. 당연히 제 희망은 지방선거 전에 여야가 당론으로 좀 확인을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게 제 희망이고 만약에 그렇게 저희가 좋은 성과가 바로 나오지 못하더라도 아마 제가 만약에 책임을 맡으면 제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 행정수도 특별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 공약에 대해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세종 경제도약을 위한 파격적인 수치로 8.2조의 투자와 또 10만 개의 일자리를 이렇게 공약으로 제시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공약인지 좀 시민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행정수도 내지는 세종시를 설계했던 때로 만약에 돌아간다 그러면 네네. 이 도시가 행정 수도의 기능만으로는 이제 자립하기 어렵고 자족 기반을 갖춰야 된다는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구가 40만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8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과거에 여기는 이제 충남 연기군을 이제 베이스로 한 지역인데 큰 산업이나 기업이 원래 있지 않은 이제 전형적인 이제 농업지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젊은 분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가 돼 있고 그분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여기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이런 안정된 삶의 기반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세종시로 이제 5대 시장을 뽑는 건데 세종시장의 과제는 이제 3가지가 있다. 현 상황에서는. 첫째는 당연히 이제 행정수도 완성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생활 불편을 해소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다. 근데 그 중에서 행정수도는 어찌 보면 국회나 대통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시장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고 요구하고 관철하는 거고, 사실 일로 따지면 시장은 장기적으로 인구 80만 명이 들어설 세종시의 그 일자리와 기업 그리고 뭐 택지 개발 이런 자족 기능, 뭐 교통망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해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좀 강조하고 있는 거는 3대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5대 이제 혁신 산업을 일으키자. 그래서 첫째는 지금 추진 중인데 스마트 국가산단이라는 세종시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이자 유일한 국가산단이 지금 추진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세종시 신도시의 이제 지편동이라는 곳에 이제 주로 창업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저는 이쪽을 지편동 테크밸리라는 공간으로 좀 더 발전시켰으면 한다. 그래서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AI 그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굉장히 유력한 기업이 세종시로 왔어요. 그래서 세종시도 이제 정부하고 관련된 정부와 관련된 그 AI 산업이 있지만 이번에 그 AI 로보틱스가 오면서 AI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상당히 전망이 좀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결국 국회하고 청와대, 중앙정부가 완전히 옮겨오면 당연히 이제 언론 방송 기능이 세종시에 이제 갖춰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구상을 할 때 단순히 언론 기관의 이전보다는 미디어 컨텐츠 그룹이 세종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뉴스를 베이스로 하는 공간이긴 하지만 우리도 그런 제작 본부들을 좀 더 많이 유치해서 예를 들면 KBS 본사도 저희 세종시랑 협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세종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국회가 완전히 이전한다면. 그러면 KBS 본사 그리고 뭐 MBC 제작본부 그리고 OTT 기업이라 그러죠. 넷플릭스나 이런 기업 중에서 아시아 제작본부 이런 좀 중요한 앵커 기업들이 세종에 자리매김을 하면
그것과 관련돼서 파생된 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저는 기본적으로 상암 DMC 모델의 또 다른 하나의 허브가 세종시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3대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종중앙역 KTX 이 신설을 이제 세종시 수건 사업이기도 한데 또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근데 후보님이 구상하시는 이 세종중앙역의 논의와 차별점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발상으로 지금 저는 접근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의 논의는 그 오송을 지나서 호남을 가는 호남선의 간이역 개념으로 KTX 세종역을 이제 설치하자라는 논의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논의는 이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세종시와 행정수도의 정체성이 약간 달라요. 세종시는 이제 16개 시도가 되는데 16개 시도 중에 하나인 광역지방정부고 행정수도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행정수도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굳이 국토의 중앙에 행정수도를 만든 것은 서울과 다른 새로운 거점을 하나 만들어서 인구를 분산시키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게 전국적으로 아니면 국제적으로 이 행정수도 세종에 어떻게 접근을 하게 할 것인가. 접근성 문제를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아직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가 아니니까 그 논의가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또 대선 과정에서 여러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좀 아직은 좀 아쉽지만 개념 구상 단계인데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한반도를 동서를 가르는 고속철도를 설치하자라는 제안이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영덕에서 왼쪽 서쪽으로는 원래는 천안 아산을 거쳐서 대산항 서해까지 가는 동서 횡단 철도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제가 그 논의를 좀 보완을 해서 중간에 세종을 분기해서 세종에서 새만금으로 가는 동서 균형 고속철도를 설치하자 이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노선에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수도 세종을 거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호남 쪽에서 주로 제안을 주고 계신 건데, KTX, 그러니까 한반도 KTX라는 새로운 노선이 제안되고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서울, 세종을 거쳐서 호남까지 직선으로 별도의 KTX를 새로 설치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부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철도 교통망이 발전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호남 쪽이 그런 광역교통에서 좀 소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아직은 개념 구상 단계지만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축과 남북축이 이제 연결되는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그 노선이 만나는 지점이 저는 KTX 세종중앙역이 될 거다. 그래서 약간 아쉽지만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을 해놔야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인 구상, 그러니까 그 한반도 KTX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한 53분 정도가 이미 동참을 해서 제안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기적으로 그런 철도 교통망이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커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논의하고는 다른 접근이다. 현 시정에 대한 좀 후보님의 생각을 좀 궁금한데요. 최근 세종시가 재정난이 좀 심화됐다는 얘기가 좀 있고, 현 시정의 예산 운영 중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낭비적이고 좀 효용성이 낮은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세종시가 이제 총 예산 기준으로는 한 2조 정도 되는 단계로 이제 10여 년 동안 많이 성장해 온 건 사실입니다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족 기능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아직 큰 기업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세종시에서 제일 큰 기업이 정부입니다. 중앙정부가. 따지면 1년에 매출이 한 740조 정도 되고 직원이 3만 명 정도 있는 셈인데,
아직은 중앙정부도 비즈니스를 세종에서 하기보다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가 재정 여건이 또 중앙정부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이 좀 좋지가 않죠. 근데 지금 우리가 좀 그러니까 재원을 확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쓰고 있는 방식이나 그거를 좀 손봐야 되는 게 있는데 역시 문제기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교통 분야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현 시장 체제에서 그 새로운 그 면허 버스 회사를 설립하게 지원을 해주고 또 버스를 한 50대 정도 됐나요?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버스를 구매해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버스가 한 대당 보통 그 운영할 때 탑승 인원이 10명이 거의 안 되는 정도. 그러니까 노선도 직선으로 이어져 있는 노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거죠. 승용차하고 비교해 볼 때 시민들은 그 거의 2배 이상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 부문에서는 노선을 좀 단순화하고 그 편의성을 높이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제가 추산하는 걸로는 적어도 뭐 50억 원 이상은 충분히 정비를 좀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요. 재원 확충 문제가 사실은 좀 중요한데 저는 이제 3가지 정도를 강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는 세종시,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에서 지방정부에 주는 지방교부세의 정률 3%를 받고 있어요. 근데 세종시도 특별자치시거든요. 그래서 세종시는 지금 지방정부에, 국가가 지방정부에 주는 그 보통 교부세의 25%를 가산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제주도로 따지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니까 1조 8천억 원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산술로 환산하면은 저희는 한 1조 2천억 정도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그 한 10분의 1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수도 세종, 그러니까 행정수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세종시도 제주도와 같은 그 보통교부세 정률제로 가자. 두 번째는 세종시를 건설하는 거는 사업 시행자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LH가 사업 시행자예요. 근데 저희 세종시에 이제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 개발 부담금이라고 해서 이익금을 나눠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사실 세종시가 이런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런 개발 부담금을 좀 선활용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경제부시장 때는 사실은 구두상으로는 이미 합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 후속 조치가 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보통교부세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저희가 세종시를 개발하면서 생기는 이익을 가지고 선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세 번째는 세종시는 지금 도시교통공사 체제인데 저는 도시개발공사와 그런 그 교통공사를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양쪽 다 전문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교통공사로 분리해서 앞에 말씀드린 교통 효율화 문제를 전담케 하고 도시개발공사는 예를 들면 행정수도로 전환할 때 이 신도시 건설 사업에도 좀 참여하고 또 세종시 전체 읍면 지역의 택지 개발이나 이런 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 개발공사가 참여해서 경험도 쌓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재원을 안정시키자. 이 3가지 방법으로 저는 지금 대안을 찾고 있는데 애석하지만 현 국민의힘 시정부는 이 3가지 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의미 있는 시도나 아니면은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응패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혁신안에 대해 시민들의 평가가 좀 엇갈리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보시기에 새로운 교통체계를 좀 구축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좀 전략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응 패스를 시도한 것 자체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평가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최민호 현 시장, 이제는 이제 최민호 후보님이 지난 지방선거 때 대중교통 무료화 공약을 내셨어요. 네네. 근데 그때도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실현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이응 패스 개념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시민들께 과거에 본인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알면서도 전 냈다고 생각하는데 사과하셨는지 꼭 한번 짚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응 패스는 좀 개선해서 발전시켜야 될 과제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응 패스보다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세종시는 좀 고구마처럼 길게 생겼습니다. 네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남북 간의 직선으로 된 빠른 노선들이 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 순환하는, 신도시는 도너츠처럼 생겼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보다 순환하는 노선이 좀 더 효율화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대전, 청주 이제 이쪽으로 이어지는 이제 광역교통을 만드는 문제가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개념을 손봐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CTX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 대전, 세종, 청주로 이어지는 노선하고 대전, 세종 또 서울로 이어지는 노선이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일종의 빠른 새마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시속 한 180km 정도 되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좀 신속하게 건설하는 사업 이미 사업을 하는 거는 다 확정이 됐거든요. 그럼 역을 몇 개를 만들 거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것 그리고 그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좀 만드는 문제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KTX 중앙역 같이 그러니까 전국적인 노선 그리고 충청권 노선 그리고 세종시 내부의 교통 이거를 같이 조율해서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숙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네요. 상가 공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공공기관 유치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체감할 만한 좀 대책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건 꼭 세종시만 겪는 한계는 아닌데 대개 신도시가 특히 세종시가 저희는 이제 주 5일 상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권이 안정이 되려면 주 7일 동안 이제 손님이 오는 그런 상권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에는 도심 내에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선거 사무소를 이 건물로 정한 것도 이 건물 지어진 지 5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 공간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임대가 나간 겁니다. 저희가 빌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가 공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가 나성동이라고 부르는 이제 세종시의 가장 중심 지역이거든요. 근데 공실이 심각한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도보로도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박물관 단지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박물관만 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에 좀 글로벌 수준의 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사 박물관, 이것도 자연사 박물관 이런 조금 더 추가적인 시설들을 하면서 여기가 마이스 산업의 하나의 거점. 그러니까 중앙부처나 국회에 오는 많은 분들이 이곳을 반드시 방문할 수 있게 만들고 특히 세종시로 출장 오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단히 아쉬운데 세종시는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 호텔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세종시에 있는 호텔은 굉장히 고급 호텔만 있고 통상 그 출장 오는 분들은 한 7만 원, 8만 원 선의 숙소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신도시에 그런 호텔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숙소를 이제 잡게 되시죠. 근데 여기 나성동 쪽에 그런 숙소를 최대한 빨리 만들면 기본적으로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박물관 단지를 거점으로 해서 나성동 문화예술 관광 특구를 만들면 상권이 어느 정도는 좀 이제 활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세종 시민들한테 왜 국민의힘 시정의 연장이 아니라 민주당 조상호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 포부가 강조하고 싶은 비전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벌써 몇 차례 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한 2주 정도 됐는데 세종시에서 기업하는 선배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세종시는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0여 년 동안 꾸준히 성장했던 인구도 정체 현상이고 애석하지만 어쨌든 행정수도 특별법 논의는 되고 있지만 완전히 매듭이 안 져져 있고 네. 그리고 특히 지난 4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환영할 만한 큰 기업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재정 상황이 나아지거나 이런 변화가 없었어요. 네네. 저는 이제 빙하기 같았다라는 얘기를 쓰는데 세종시가 정말로 지금 도약을 해야 될 때인데 4년 동안 너무나 정체돼 있었던 저는 이제 고통스러웠거든요. 네네.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만든 분이 재신임을 받는다? 그거는 저는 우리 시민들께서 납득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두 번째 저는 말씀드렸듯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제가 이번에 그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으로 이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드는데 참여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국정과제 50번이 이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에요. 네. 이거를 제가 직접 만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미 대통령님께서 당신 퇴임은 세종에서 하겠다라고 이제 확약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걸 가장 빠르게 정부랑 협상을 하면서 이끌어낼 사람은 누구겠느냐. 그리고 저처럼 지역의 보좌관 그리고 또 시장의 비서실장 또 경제부시장 하면서 시민들과 직접 면대면으로 민원을 상담하고 지역의 어려운 현안들을 해결하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람. 그리고 또 저는 직접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또 중앙당에서 정무조정실장 일을 하면서 또 정치 일도 했고 또 세종시에서 행정일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업에 있으면서 그런 삼박자를 갖추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제가 요즘 제가 좀 밀고 있는 말인데 쓸모 있는 머슴이 되고 싶다. 우리 세종 시민들을 위한 이제 그런 각오로 노력하고 있어서 시민들께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싶습니다. 네.